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둘째 주 주간 인사 노무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살인적인 고물가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지난해 실질임금이 2021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81만 8천원으로 2021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54만 9천원으로 전년과 변화가 없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높지 않다면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체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실질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실질임금 감소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집중됐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한 차례를 제외하고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0.9%에서 3%가량 적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월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0.72%로 연간 실질임금 감소는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10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월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도 2% 이상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크게 받은 운수창고업의 근로시간이 회복되면서 최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간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이 인력 운용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 경기가 좋았을 때 직원들은 네카오 명함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직이 원활했습니다. 이는 내부 조직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순기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한파 시국에 이러한 이직 시장이 막히면서 자리 지키기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빅테크 관계자는 자회반 타회반으로 밀려난 개발 인력을 회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고인물이 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높은 몸값을 주고 데려온 이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유휴 인력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력 적체 문제로 비상이 걸린 네카오는 일단 비용 효율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보수적인 인력 관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통상 대기업들이 1년에 한 번씩 대규모 정기 인사를 단행하는 것과 달리 수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선순환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잦은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한 직원은 이직 시장이 꽉 막힌 상태에서 수시로 부서 이동을 신청하는 직원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며 능력에 대한 의구심, 부서에서의 부적응 등과 같은 인식 때문에 직원도 경영진도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해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빅테크 임원은 판교 인력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업계 특성상 아무리 불황이라고 적체된 인력을 내보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큰 IT 회사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큰 사안이라며 유휴 인력을 내보내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그동안 기껏 공들여 데려온 고급 핵심 인력이 유출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 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 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 포털은 주로 단시간 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특정 성에만 모집 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종별, 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92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중 811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업체 중 지난 2020년에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인 광고상 모집기간이 이미 지난 577개소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는 법 위반 사안을 정정하도록 시정 조치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채용시장이 기존의 신입 공채에서 경력 상시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경력직 이직 시장은 6년차 이하의 2030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HR테크 원티드랩의 HR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이직이 활발한 이들은 6년차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원티드 채용지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원티드 전체 지원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6년차 이하 비중은 63%에 달했습니다. 특히 1년에서 3년차가 34%로 가장 많았고 4년에서 6년차, 7년에서 9년차, 10년에서 12년차 등 순이었습니다. 원티드 데이터에 따르면 이직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이직 시즌이 있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월별로 원티드에 등록된 공고수와 합격자 수를 분석해보면 3월에서 8월에 채용 공고와 합격자 발표가 집중됐습니다. 연초 연봉 협상 후에 직장인들이 이직을 결심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특히 여름휴가 등 길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활용해 면접과 같은 이직 준비를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30 세대의 퇴사 이유 1위로 보수가 꼽혔습니다. 이직자가 많았던 4개 직군별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결과 경영, 비즈니스 계열이 약 5,018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개발 직군, 마케팅 광고 직군, 디자인 직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간 평균 입사 지원 건수는 월 1건 이상 지원한 13.6회로 연간 14건 이상 공고에 지원한 경우 이직에 적극적인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전국 금속노조가 A사를 상대로 낸 단체 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A사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의 자회사로 30년 넘게 운영되어 온 기업이었으나 지난해 7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을 발표하고 노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올해 1월 8일부터 청산 절차에 돌입한 뒤 나흘 뒤 조합원들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A사가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안정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에 서명했고 자회사인 A사 지분 61.75%를 가진 모회사도 협약서에 연대 서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 조항의 합의는 단순히 의견 수렴을 거치라는 뜻의 협의가 아닌 노조와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해 노사 간 의견 합치를 보아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에서 합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이 사건 협약서는 일반적인 정리해고만을 제한하는 단체 협약이 아니라 사업 폐지 또는 청산 과정의 통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 협약이라며 따라서 A사는 청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노조와 고용승계, 보장에 대해 합의할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